이강민의 잡지사 7월호 세 번째 페이지. 자, 오늘은 제목부터 눈길을 확 사로잡는 책 한 권을 펼쳐보려고 합니다. 바로 의약품 살인 사건이라는 책인데요. 실제 벌어졌던 사건들을 중심으로 약과 관련한 역사부터 약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책이기도 해서 저희가 이분을 모셨습니다. 의약품 살인 사건의 저자이자 약화학자, 경상국립대학교 약학과 백승만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경상국립대학교 약학과 백승만 교수입니다. 나와서 반갑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간단히 다시 한번 우리 잡지사 구독자들께 소개 겸 인사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상국립대학교 약학과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는 백승만이라고 합니다. 의약품 개발을 주로 연구를 하고 있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의약품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나를 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내용들로 책을 정리해서 다행히 또 여기 또 오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게 바로 의약품 살인 사건이군요. 저는 약간 추리 소설 제목처럼 이제 좀 이목을 끄는 제목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여기 제목에서 의약품이란 단어에 저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뭐 청산가리나 비소처럼 대놓고 우리가 독약으로 알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의약품으로 인해 벌어진 사건들이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독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조심하게 되거든요. 청산가리, 뭐 니코틴 그런 것들은 다 조심하게 되는데 네. 의약품에 대해서는 한번 걸러졌으니까 굉장히 안전할 거라고 좀 믿는 경향이 있어요. 네. 실제로 안전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걸 또 악용해서 나쁜 목적으로 쓰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우리 그걸 또 조심해보자라는 생각에서 내용을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관련한 내용들을 추려서 글을 쓰시게 됐고. 네. 그렇죠. 의약품으로 사실 승인이 난 이상 약은 죄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걸 못되게 쓰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죠. 그렇죠. 네. 사람이 좀 이상하게 쓰는 사람이 문제죠. 예. 근데 이 주제로 지금 계신 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인기가 굉장히 많은 수업이라고 들었어요. 다행히도 학생들이 좀 의약품에 관심이 많잖아요. 네. 요즘 건강에 대해서 생각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좀 좋아하긴 하는데 시험 칠 때 좀 힘들어하긴 합니다. 시험 칠 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책을 읽어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건 있죠. 너무 대중 없이 나오는 내용들도 가끔씩 있으니까. 또 교양 과목이니까 네. 또 약학 전공 안 한 친구들은 조금 이제 용어들이 그렇죠. 전문 생소할 용어들이 수도 많이 있으니까. 나오니까 좀 어려워할 수도 있지만 네. 그래도 전체적으로 좀 좋아하시는 편입니다. 그럼 수업 제목도 의약품 살인 사건인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살인 사건 이외에도 사기 사건, 절도 사건 등등 의약품과 범죄라고 하는 의약품과 범죄 수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강 신청하고 싶은 그 이름이긴 하네요. 진짜.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사건부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2018년 9월 미국에서 있었던 실제 사건인데요. 아내를 살인한 죄로 한 남성이 붙잡히는데 범행에 쓰인 약물이 너무나 의외였습니다. 안약으로 아내를 살해했다. 어떤 사건입니까? 이게 정말 황당한 사건이에요. 남편이 아내를 독살한 것부터가 일단 너무 좀 자극적이긴 하죠. 네. 독살한 혐의로 이제 남편이 구속이 됐는데 처음에 구속될 때도 좀 드라마틱한 일들이 많았어요. 일단 아내가 멀쩡하게 잘 살던 30대 중반의 아내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어요. 심장마비. 네, 그리고 남편은 지역의 구급대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를 시신을 수습을 하고 나중에 화장까지 해요. 예. 그러면 어떤 독살에 대한 증거가 완전히 사라지잖아요. 화장까지 네, 했으니까. 완전히 사라졌죠. 근데 이 처가댁에서 이상하다. 내 여동생이 왜 이렇게 갑자기 죽었지? 건강했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수사를 요청을 한 겁니다. 네. 한 번 더 다시 파헤쳐봐라. 근데 파헤쳐 보려고 하면은 증거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화장했는데 어떻게 네, 뭐가 파헤치나요? 있어야 네. 파헤치죠. 근데 네. 이 죽은 아내가 네. 죽기 전에 장기 기증 서약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장기를 일정 부분 떼가지고 보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수사팀에서 네. 바로 이제 영장을 쳐가지고 그 증거를 확보하게 된 것이죠. 증거를 확보해가지고 보니까 이상한 물질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의 물질이 네. 이상하게 너무 높은 농도로 있는 거예요. 어. 우리 몸에 있는 물질이 아니에요. 몸에서 자연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고. 네. 예. 그럼 이건 누군가 넣어 주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누가 넣어줬을까? 생각해 보니까 여러 가지 정황. 일단 남편과 아내가 많이 싸웠고, 그다음 남편이 아내의 보험금을 수령하였고, 그다음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남편이 의심됐던 거죠. 네. 남편이 지역 구급 대원이니까 약에 대해서도 좀 아는 게 많았거든요. 그랬겠죠. 예. 그래서 추궁을 하다 보니까 그 약물을 이제
먹였다라는 혐의로 이제 검찰은 기소를 하였고 지금도 재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된 성분이 뭡니까? 테트라하이드로졸린이라고 하는 좀 어려운 이름이 있는데요. 네네. 이건 성분명이고요. 네. 상품명으로는 비진이라고 하는 상품명으로 좀 더 유명합니다. 비진이라는 안약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 비주얼에서 그 단어를 생각할 수 있듯이 안약이에요. 아, 눈에 넣으면은 혈관이 살짝 축소가 돼요. 이게 어떤 용도로 쓰냐면은 네. 눈이 충혈되면은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잖아요. 그렇죠. 안 보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위험한 게 또 있으니까요. 그래서 안구 충혈을 억제하는 물질로서 안약으로 뚝뚝 떨어뜨리는 그런 약인데 네.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일반 의약품이에요. 일반 의약품. 네, 특별히 전문의의 처방 없이도 네. 의사의 처방 전이 없이도 그냥 약국 가가지고 돈 주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약물을 모아가지고 아내를 살해한 거예요. 어떤 원리로 그게 살해까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안약으로 뚝뚝 떨어뜨리면은 눈에 있는 혈관을 수축하긴 하겠지만 예. 이걸 만약 먹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네. 소화계를 통해서 우리 몸에 흡수가 되잖아요. 그럼 약이 몸에 들어오게 되는데 네. 우리 몸에 있는 혈관이 눈에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심장에도 있고 팔다리 온 조직에 다 있는데 네. 그 혈관들이 축소가 되는 거죠. 혈압이 혈압이 갑자기 확 올라가는 거예요. 혈압이. 이게 그 좋은 용도로 쓸 때는 일반 의약품으로서 안전하게 사용 가능하죠. 네. 안약으로서 떨어뜨렸을 때는 전혀 그런 문제가 없지만 이 뚜껑을 열어서 모아서 다량으로 넣어주게 되면 굉장히 치명적인 효과가 나타납니다. 주사를 한 건가요? 먹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먹였다? 있어요.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아요. 예. 그래서 투여했다라고만 나와 있는데, 네. 근데 이 사건이 지금 재판이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이 남편은 용의자죠. 지금은 아직은요. 네. 지금 보석으로 풀려나는데 아하. 풀려나서 2024년에 자기 딸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딸까지요.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가 돼요. 근데 이때는 이 약을 먹였다라고 명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같은 약으로 한 네, 거예요? 같은 약이에요. 같은 성분을 가지고. 예. 도대체 이 남편은 이게 만약 유죄로 판결이 난다면 네. 아직까지 뭐 지금 조사 중이긴 하지만 네. 재판 중이긴 하지만 유죄로 판결이 난다라고 하면 똑같은 약물을 가지고 아내와 딸을 딸까지. 살해하려고 한 것인데 상식적으로 잘 이해는 안 가죠. 도대체 왜 그렇죠. 그랬는지. 구급대원이기 때문에 이 약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그 지식을 정말 못되게 써먹은 그런 사례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조슈아 훈서커라는 사람인데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사는 사람이고요. 노스캐롤라이나주 남쪽에 사우스캐롤라이나주가 있잖아요. 네. 거기서도 같은 성분으로 범죄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도대체 이 캐롤라이나 주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저는 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자료를 찾아보면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1년 전에는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이제는 아내가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고 이 경우 유죄 판결이 나요. 유죄 판결이 나가지고 2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게 되는데 네. 아내는 남편한테 좀 불만이 많았어요. 여러 가지로. 예. 결혼할 때까지는 좋았지만 그 뒤로 뭐 싸울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아내는 좀 극단적인 방법을 택한 거죠. 그래서 재판정에서는 나는 남편을 살해할 생각까지는 없었다. 좀 괴롭히려고 했다. 그 정도로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이제 살인 혐의로 이제 유죄 판결을 받게 되죠. 이 아내는 테트라하이드로졸린을 어떻게 한 겁니까? 거기도 이제 똑같이 먹여서? 먹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이거를 안약으로 넣었을 때는 방울방울 들어가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죠. 상식적으로. 워낙 미량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피해자가 깨 있잖아요. 네. 눈으로 들어간다는 거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아마 죽이긴 힘들었을 그러니까 것이고. 음료 같은데 타면은 알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이야, 네, 아마 참 그렇게 무섭네요. 죽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일반 의약품이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좀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 성분은 일반 의약품으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네. 테트라하이드로졸린이라고 하는 좀 복잡한 이름이긴 하지만 그런 안구 충혈 억제용으로 쓰고 있고 성분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간 약은 전문 의약품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성분이 많으면 네. 전문 의약품. 그러니까 이 물질의 양에 따라서 관리 정도가 좀 달라지는 거죠. 이것만 봐도 이것이 약과 독 그 사이에 있음을 그렇죠. 알 수 있는 것이죠. 적정량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네. 양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사건은 의약품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1965년에 미국에서 벌어진 일명 코폴리노 사건입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건 개요를 일단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두 건의 살인이 있어요. 두 건. 예. 막장 드라마에 준합니다. 이거는요. 그렇습니까? 예. 이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일단 코폴리노가 아내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칼 앤서니 코폴리노라는 네. 사람이군요. 네. 예, 아내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아내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옆집 아줌마와 바람이 나요. 어허.
뭐 그럴 수 있죠. 네. 살다 보면은. 아침 드라마 느낌이 벌써 네, 나네요. 이거를 예. 이제 그 내연녀 1이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아, 내연녀 1. 네, 아, 1이 끝이 아닌가 보다. 2도 있겠죠. 아, 예, 내연녀 1. 예. 내연녀 1이 있어요. 그 네. 내연녀 1의 남편도 있을 거잖아요. 이 경우 남편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람 난 것도 나쁘긴 한데 이 내연녀와 짜고서 이 칼 앤서니 코폴리노, 그냥 코폴리노라고 할게요. 네. 이 사람이 음. 남편을 살해하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 내연녀의 남편을. 네, 네. 그때 택한 약물이 있어요. 아, 약물이 뭐냐면 호흡을 마비시킨 약물이에요. 정확히 따지면 근육을 마비시킨 약물인데 네. 이걸 복용하면 약물을 보통 주사로 맞거든요. 예. 주사로 맞게 되면 근육 중에서 호흡근이 마비가 되니까 보통 호흡마비로 죽게 됩니다. 아, 호흡하는 근육이 네, 마비가 돼요. 횡격막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와. 굉장히 위험한 약물이죠. 이 예. 약물을 써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가끔 근육을 마비시켜가지고 네. 기도에 관을 넣는다든지 그래서 음. 전신 마취를 하기 전에 준비용으로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약물이긴 한데 예. 그런 경우 인공호흡 장치 같은 게 없다면 그러면 굉장히 위험하겠죠. 그렇겠죠. 이 경우에 딱 그렇게 쓴 거예요. 예. 이 경우에는 그 남편에게 약물을 투여하라고 내연녀 1에게 시켜요. 내연녀 부부관계니까. 네네. 그리고 내연녀 1이 남편에게 이 약물을 주사를 놔요. 주사하고. 하지만 조금 서툴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이 바로 죽지를 않아요. 아, 예. 그래서 내연녀 1이 이 일을 사주한 이 코폴리노. 코폴리노라는 사람이 마취과 의사거든요. 아, 약물에 마취과 대해서 의사. 정말 잘 아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 마취과 의사에게 와가지고 이거 어떡하냐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코폴리노가 직접 베개를 들고 가서 숨을 먹게 만듭니다. 아, 남편을 자기가 입을 직접 막는 거죠. 결국 그 남편은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됩니다. 예. 사망한 채로 발견되면 이제 사망에 대한 원인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여기서는 별다른 의심 없이 그냥 돌연사했다고 결론이 나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예. 이 칼 코폴리노 이 범인이라고 할게요. 네, 범인의 아내도 의사예요. 근데 이 의사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네. 굉장히 순수한 착한 의사 몰랐겠죠. 여자 바람 필 때 아내 알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몰랐겠죠. 당연히. 그 아내한테 네. 부검을 맡기는 거예요. 자기 아내한테. 네, 자기 아내가 옆집 아저씨 죽었는데 나는 마취까지만 당신은 아니지 않느냐. 당신이 네. 좀 잘 아니까. 네. 그래서 사망 감정서에 아내가 사인을 합니다. 그냥 돌연사로. 아, 남편의 말을 믿고 철저하게 하지 않고. 네, 아무것도 모른 채 아. 그렇게 남편의 그 아저씨의 죽음에 자기가 서명을 하고 끝이 나요. 그럼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로. 아는 채로 끝이 나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음. 그 내연녀 1과 그 범인 코폴리노는 그 뒤로 행복하게 살았느냐 하면 그렇진 않아요. 아, 그래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둘의 사이는 좀 멀어졌고 네. 뭐 이런 극단적인 일을 거치면서 이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그로부터 2년 정도 있다가 이 범인과 네. 아무것도 모르고 사망 감정서에 사인을 한 아내는 네.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요. 예. 이사를 갔고 이 남편 코폴리노죠. 아, 코폴리노. 범인이죠. 네. 이 범인은 거기서 또 바람이 나요. 아, 이사간 지역에서 네, 내연녀 다시 2와 내연녀 2가 생기는 거예요. 예. 좀 돈이 많은 이제 어. 미망인이었는데 돈이 많은 여자 16살 위에 15살 위에 연상 여자를 이제 사랑하게 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네. 이제는 어떡하지 하다가 네. 자기 아내한테 이혼하자고 해요. 예. 네, 근데 아내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고 그 종교적인 이유로 이혼을 거부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코폴리노는 아내를 살해하려고 마음을 먹어요. 아, 자기 아내를 이번엔 이번엔 살해해요? 두 번째는 자기 아내를 유부녀와 관련된 범죄가 아니라 네. 자기 아내를 살해하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역시 위험한 호흡마비 약물. 같은 약물로. 정확히 따지면 석시닐콜린이라고 하는 약입니다. 네네. 이 석시닐콜린이라고 하는 약을 주사를 놔가지고 아내를 바로 살해합니다. 아주 능숙했겠죠. 예. 자기가 마취과 의사였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 의사 아내도 이제 죽은 채로 발견이 돼요. 예. 이때는 또 다른 동료 의사를 불러서 역시 사망 감정서에 사인을 하려고 했는데 네네. 이때 제보가 한 통 들어가요. 그 의사, 그 사인을 해야 되는 의사한테 예, 예. 제보가 들어가는데 이 사건, 그 코폴리노의 아내가 돌연사한 사건이 뭔가 좀 이상하다. 다시 수사해 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제보를 했냐면은 그러게요. 놀랍게도 네. 2년 전에 바람을 피웠다가 같이 살해를 작당했던 그 유부녀 1이 나타난 거예요. 내연녀 1. 예, 1이 제보한 내연녀 거예요? 있어요. 내연녀 1이 네. 와가지고 제보를 한 거예요. 내가 2년 전에 코폴리노와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내 남편을 살해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기도 공범이잖아. 자기가 공범이에요. 네. 걸리면 자기가 남편 살인죄로 그렇죠, 그렇죠. 잡혀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저 마취과 의사의 약물에 취해가지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그 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최면에 빠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받아들여지면 무죄가 될 수도 있지만 네. 안 받아들여지면 자기가 유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요.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폴리노를 이제 노리는 제보한 거죠. 거죠. 제보를 한 거죠. 네. 코폴리노의 아내가 이제 죽었는데 네. 아마 비슷하게 돌연사했으니까 아마 약물을 썼을 것이다라고 의사한테 제보를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의사도 이게 좀 뭔가 심각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 유부녀 1 입장에서는 뭐냐, 내연녀 1이요. 네. 내연녀 1 입장에서는 뭐냐면은 네. 이게 진짜 코폴리노를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이사 갔다 그랬잖아요. 네. 거기까지 따라온 거예요. 예. 따라왔지만 예. 코폴리노는 이 유부녀 1과는 이제 내연녀 1이었죠. 네. 자꾸 유부녀라 그러면 네. 내연녀 1과의 관계를 거부를 하는 겁니다. 거부를 하고 내연녀 1을 만나고 아내와도 이혼하려고 그 헤어지는 과정에서 내연녀 일이 약간 원한 같은 게 네, 생겼나 보다. 진짜 이 원한이 생기면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기가 네. 공범으로 중죄로 엮일 수가 있는데도 그 위험을 제보를 한 감수하고 거죠. 제보를 한 거죠. 그럼 제보가 들어왔으니까 이번에 그 코폴리노의 진짜 아내 죽은 거는 좀 조사가 자세히 이루어졌나요? 일단 수사를 해야 되겠죠. 예. 근데 엄밀히 말해서 이 내연녀 1도 코폴리노의 아내가 죽은 사건에 대해서는 자기가 목격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자기가 알고 있는 건 자기 남편을 죽인 거예요. 1차 사건. 그래서 그 FBI도 그 수사 당국도 1차 사건 내연녀 1의 남편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본 거예요. 진짜 이 질식사했는데 약물이 들어 있는지를 본 거죠. 예. 근데 이게 2년이 지났잖아요. 네. 증인은 있지만 네. 증거가 없는 거예요. 시체는 매장돼 있긴 합니다. 네. 근데 이 석신일 콜린이라고 하는 이 독극물이 네. 워낙 미량으로도 사람을 죽여요. 정말 극미량 가지고 2mg으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거든요. 검출이 안 될 정도인가요? 청산가리가 200mg으로 사람을 보통 죽이는데 그 100분의 1만 가지고도 죽일 수 야. 있는 양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확인하겠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2년 지난 이 시체에서는 아무런 증거를 찾지 못합니다. 결국 그 사람은 첫 번째 살인에 대해서는 무죄 방면이 돼요. 네. 무죄 판결이 나는데 네. 문제 두 번째 사건이에요. 두 번째 사건. 아내를 죽인 사건이죠. 이 경우에는 정반대예요. 증인은 없죠. 사실 말해서. 왜냐하면 내연녀 1도 이럴 것 같다라고 했지만 정확히 뭘 썼는지 내연녀 모르잖아요. 일은 잘 모르죠. 자기가 예. 작당한 건 아니니까요. 근데 이 경우에는 증언은 없지만 대신에 증거가 남아있어요. 죽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사체에서 이 독극물 여러 가지 정황을 보니까 네. 이 코폴리노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친구인 또 다른 마취과 의사한테 석시닐콜린을 대량으로 가져오고 그런 정황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만약에 죽였다면 이 약물일 것 같아요. 유력해요. 네, 그래서 예. 사체에서 이 석시닐콜린이라고 하는 정말 미량인 물질이긴 하지만 네. 이 물질을 조금이라도 찾아낸다면 유죄 판결이 나는 거죠. 그렇겠네요. 증거를 찾아야 되는데 예. 증거 없으면 무죄잖아요. 네. 여기서 이게 진짜 이 똑똑한 사람이 놈이라고 해도 되나요? 하세요. 예. 일단 뭐 나쁜 놈이겠죠. 똑똑한 놈이 머리까지 좋으면 진짜 피곤한 거예요. 이게 수술을 위해서 근육을 마비시킨 약물이 몇 가지가 있는데 석시닐콜린은 미량으로 작용하기도 하거니와 흔적이 안 남아요. 이 약물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우리 몸도 약에 대응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몸에 물이라든지 효소라든지 그런 걸 이용해서 약물을 분해합니다. 이거 우리 몸에 있던 게 아니네 라고 하면서 네. 우린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렇게 진화를 해왔단 말이죠. 예. 이 석시닐콜린이 분해되면은 네. 분해 속도가 너무 빨라요. 1분도 채 되지 않아요. 1분 만에 분해돼요. 완전히 분해되는 데는 1분 정도는 반감기예요. 그러니까 10분 지나면 반감기 10번 지나는 거예요. 안 그래도 미량인데. 네. 흔적 어떻게 찾습니까? 1970년대 이야기. 코폴리는 그것도 알았겠죠. 알죠. 당연히 알죠. 야, 똑똑하네. 1960년대 후반, 70년대 초반에 있었던 사건인데 네. 그때 과학기술이 좋아봤자 얼마나 좋겠어요. 어떡합니까? 아마 정말 완전 범죄를 노렸던 것 같아요. 예. 또 하나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석시닐콜린이 분해되면 사라진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분해됐다고 해도 뭐 증발하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분해돼서 다른 물질로 바뀌어요. 그러면은 다른 물질로? 우리 몸에 그 물질은 쌓여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총을 쐈을 때 네. 탄피라든지 총알 자국도 증거가 되잖아요. 발자국, 발은 떠났지만 발자국은 증거가 되죠. 그렇죠. 이 석시닐콜린이 분해된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전문가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네. 그럼 분해 산물이라도 찾아낸다면은 그렇죠. 이게 증거가 될 수 있겠죠. 예. 코폴리노가 진짜 똑똑한 게 네네. 자꾸 나쁜 놈을 칭찬해서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결말은 예. 뭐 잡히게 됩니다. 네. 이야기해도 되나? 아니야, 너 스폰가요? 분해 산물을 찾으면 되는 네, 거잖아. 분해 산물을 네. 찾으면 되는데 네. 분해 산물이
야, 왜요? 원래 네. 우리 몸 안에 있던 물질이에요. 석신일콜린이 분해되면은 네. 우리 몸 안에 있는 다른 물질과 똑같아져요. 기존에 자연적으로 있는 물질로 분해가 돼요? 네, 석신일콜린은 석신일콜린은? 네, 석신산과 콜린이라고 하는 두 가지 어. 물질로 분해가 되는데 그 물질은 우리 몸에 엄청 많아요. 원래 있는 거예요? 네. 아. 그러니까 이게 모래사장에 모래가 하나 더 들어간다고 해서 원래 극미량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네. 증거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부산 그거를 찾아도 이게 석신일콜린에서 나온 건지 네. 원래 몸에 있던 건지 알 수가 알 없다는 수가 거죠. 없죠. 증거 효력이 없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코폴리노가 정말 약물을 잘 알고 있네. 영악하게 고른 거죠. 그러네요. 이 약물의 분해 산물도 증가가 되지 않고 이 약물이 완전히 분해되는 반감기가 한 1분 정도 돼요. 네, 네. 이게 완전 범죄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그렇겠죠. 이 사건을 접한 부검팀도 만만찮은 거예요. 부검팀이 만만치 않아요? 부검팀이 약간 굉장히 경력 예, 있는 예. 베테랑 예. 부검이 2명이서 이제 예. 이 사건을 보고서 석신일콜린을 몸에서 어떻게 하면 찾아낼 수 있을까? 흔적이라도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 고민을 해요. 예.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막 찾아내고 그러면서 생각해낸 방법이 뭐냐면은 석신일콜린이 네. 하나의 물질이 2번 분해가 일어나요. 예. 그래서 2번 분해가 되면은 완전 분해 산물이 되는 것이고 그거는 우리 몸에 있던 물질이에요. 네. 근데 부검팀에서는 2번이 분해되려면은 한 번이 분해가 돼야 되잖아요. 네. 한 번이 분해되고 그다음 한 번이 돼야 두 번이 일단 되잖아요. 그렇겠죠. 그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네. 한 번 분해된 즉 중간 분해 산물에 네. 집착하는 거예요. 한 번 분해됐을 때 분해 산물. 네, 한 번 분해된 산물은 네. 우리 몸에 있던 물질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이거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넣어준 거예요. 2번 온전히 분해되면 네. 우리 몸에 있던 물질인데 네. 한 번만 분해되면 우리 몸에 네. 있던 물질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유력한 증거죠. 유력한 증거가 되는 거죠. 예. 이 석신일 모노콜린이라고 하는 물질을 찾아내려고 생각합니다. 신기하네. 이 예. 물질 석신콜린이 좌우 대칭의 물질이에요. 그래서 네. 한쪽, 양쪽이 다 분해되면 석신산과 콜린으로 바뀌는데 네. 한쪽만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거는 분명 우리 몸에 있던 게 아닌 거예요. 나머지 이쪽은 그걸 찾아라. 그거를 찾아낸 거예요. 찾았어요. 찾아낸 거예요. 그거를 방법을 열심히 고안을 해가지고 예. 그거를 재판장에 네. 증거로 들이민 겁니다. 이제 이 물질은 분명히 누군가 넣었다. 자연적으로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물질이 아니다. 그럼 누가 넣었을까? 여러 가지 정황을 보건대 코폴리노가 분명하죠. 아까 구입하기도 했고. 그렇죠. 구입하기도 예. 했고 약에 대해 잘 알기도 그렇죠. 했고 예. 알리바이도 없고 다 걸렸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은 다행이다.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1차 사건은 무죄로 네. 풀렸지만 2차 2차 사건에 대해서는 증거를 찾아낸 거죠. 그래서 종신형이 선고됐네요. 종신형을 선고받죠. 예. 이게 그러니까 증거를 숨기려고 하는 아주 나쁜 전문가도 있지만 그 증거를 찾아내려고 하는 하이테크 경찰들도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제가 다른 예능 프로에서 본 건데 아무리 똑똑한 범인이라고 해도 다른 사람들이 더 똑똑하거든요. 아, 그럼요. 네, 얼마나 전문가들이 많은데 네. 결국 다 찾아내게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은 유죄 판결을 받고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완전 범죄는 없다. 네, 예. 완전 범죄는 없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 석신일콜린이 90년대, 2000년대까지도 범죄에 악용이 되어 왔다는 건데 사실 근데 석신일콜린은 전문 의료인이라든지 이런 관련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쉽게 구할 수 없는 약물이라고 하던데 이런 범죄가 계속 이어졌었나 보네요. 대부분 의료진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방금 코폴리도 같은 경우는 마취과 의사였잖아요. 범행 주체가 의료진이었다고요? 네. 그 의료진이라는 건 이제 의사 말고 간호사도 있고 수의사도 있고 이 약물을 다룰 수 있는 사람, 이 약물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석신일콜린이라고 하는 전문약을 일반인들이 알 필요가 없잖아요. 예. 이거 어떻게 알겠어요? 이게 수면 마취를 위한 약물인데 기본적으로 일단 재우고 나서 투여하고 삽관하거든요. 네. 절대 알 필요 없는 약인데 네. 전문가들은 이게 위험한 걸 알아요. 이거를 가지고 그냥 나쁜 용도로 쓰곤 하니까 좀 안타깝죠. 이게 나쁜 용도로 쓰는 경우는 약물의 탓은 아니죠. 이게 나쁜 사람의 문제겠죠. 그렇죠. 예. 가끔 이제 이 약물을 좀 헷갈려서 잘못 쓰는 경우들도 있어요. 석신일콜린은요? 석신일콜린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비슷한 용도로 쓰는 근육마비제. 유사한 약들이 있거든요. 네네. 이거를 전문가들 중에서 우리나라 전문가들은 굉장히 수준이 높긴 의료 전문가들 굉장히 수준이 높긴 한데 네. 그래도 가끔씩 약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헷갈려가지고 투여하고 그냥 진통제인 줄 알고 투여했다든지 그런 경우에 바로 사망한 채 의료 사고네요. 의료 사고예요. 네, 그게 네. 사망이라든지 혼수 상태를 발견한다든지 왜냐하면 30분 이상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숨 호흡은 마비됐으니까 네, 호흡 네. 장치 안 하고 그냥 약물 투여하고 왜 안 일어나지? 그런 거죠. 수면 마취하고 깨야 되는데 이 네. 약을 잘못 투여한 경우들도 있어요. 그럼 수면 마취하고 그냥 자는 줄 알 거 아니에요. 네. 왜 안 일어나지?
그러니까 숨을 안 쉬어요. 아, 이제 그런 사례들이 있으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이거는. 그렇죠. 예. 그래도 그거는 약간 실수에서 벌어난 사고인데 그쵸. 더 그건 사실 사고죠. 짜증 나는 거는 맞습니다. 너무 잘 알아서 그걸 네. 악용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범죄 사건이 됐을 맞습니다. 때는 좀 열받는 것 같습니다. 열받죠. 예, 예. 그래도 다 잡아냅니다. 네, 다 잡아냅니다. 나쁜 생각하지 예. 마십시오. 요즘 말씀하실 때 약간 안경이 흘러내릴 때마다 이렇게 고쳐 쓰시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이런 사건 얘기하실 때는 그게 더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요? 안경 흘러내리는 게 약간 더 컨셉에는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다음 사건을 보겠습니다. 다음 사건은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아, 햄릿과 연관된 약물이기도 하다는데 뭐 어떤 약물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안약으로 사람을 죽이는 사건을 먼저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예. 그러면 귀에 넣는 약은 없을까? 귀. 네, 그 사례를 많이 찾아봤는데 네. 관련 논문이 있긴 해요. 근데 그 논문이 실제 사례를 파헤친 건 아니고요. 햄릿 유명하잖아요. 셰익스피어의 그 희곡이죠. 그 햄릿의 사례를 주목을 하는 거예요. 거기 대사가 어떻게 나오냐면 햄릿의 아버지도 햄릿이거든요. 그 햄릿 왕과 햄릿으로 보통 구분하는데 네. 햄릿 왕을 숙부인 클로디우스가 살해합니다. 살해할 때 네. 그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잠이 든 햄릿 왕에게 클로디우스 숙부가 다가와 저주받은 헤보나즙이라고 하는 식물즙이에요. 식물 유래의 즙을 예. 귀에 넣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네. 햄릿 왕이 피를 토하고 죽었다라고 되어 있고 그게 햄릿의 시작이죠. 네. 그 소식을 원래 외국에 나가 있던 햄릿이 듣고서 와가지고 죽일까 말까 뭐 죽냐 사냐 막 그런 고민하면서 이제 햄릿이 흘러가죠. 헤보나즙이 네. 그 햄릿 왕을 죽인 거예요. 햄릿 왕을 죽인 겁니다. 이 경우에는 저주받은 헤보나즙. 셰익스피어에는 뭐 그 원혼들도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럼 귀에 넣은 헤보나즙이 뭡니까? 헤보나즙은 나중에 그 당시에도 쓰고 있던 즙이었고 나중에도 많이 연구가 돼요. 왜냐면 그 당시 약으로도 좀 썼기 때문에. 네. 근데 이게 주 성분을 분리하게 돼요. 이게 미치광이 풀이라고 하는 풀에서 이름도 좀 무섭죠. 미치광이 풀. 네. 미치광이 풀이라고 하는 풀에서 나오는 즙입니다. 네. 그 성분을 우러내는데 네. 1800년대 19세기 접어들면서 과학 기술이 좋아졌잖아요. 네. 그래서 주 성분을 분리하는 데 성공을 해요. 예. 도대체 헤보나즙에 있던 어떤 성분이 네. 약으로 쓰였을까? 혹은 찾아보- 도구로 네, 쓰였을까? 혹은 도구로 쓰였을까? 네. 그 성분을 찾아보니까 네. 스코폴라민이라는 물질임을 알게 됩니다. 스코폴라민. 네, 그 물질을 찾고서 스코폴라민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죠. 네. 이 스코폴라민은 사실 진정제예요. 사람의 마음을 살짝 가라앉히고 네. 자율신경을 조절하는 물질이에요. 자율신경을? 말초 자율신경을 조절하는 물질이고요. 네. 식물 유래의 물질이죠. 네. 이게 한국인들이 이게 굉장히 좀 익숙하다던데. 무슨 굉장히 얘기입니까? 익숙하죠. 스코폴라민이 네. 사람을 좀 진정시키는 그런 게 있다 어. 보니까 멀미약으로 쓰여요. 멀미약이요. 멀미약 중에서도 네. 굉장히 유명한 네. 히미테의 성분입니다. 붙이는 거. 귀에다 붙이는 거죠. 예, 예, 예. 극단적으로 생각해가지고 그것도 귀네 생각해보니까. 귀죠. 키밑에 예. 막 키밑에 한 50장 붙이면 죽을 수 있나 생각할 수 있지만 예. 실제 그런 사례는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어린이들은 약간 그 제약이 있죠. 어린이들 제한이 예, 있습니다. 예, 못 쓰게 되어 있고요. 예. 일정 연령 이상만 쓸 수 있는 물질이고요. 이 이 스코폴라민은 사람을 진정시키고, 그러니까 귀에 있는 전정기관을 적당히 누그러뜨리기 때문에 네. 멀미약으로도 쓰이고, 네. 그리고 우주 탐사할 때 초기에 네. 갔다가 오잖아요. 예. 그럼 대기권에서 엄청 흔들릴 거 아닙니까? 네. 그때 많이 썼던 멀미약이기도 합니다. 우주에서도 쓰던. 그렇군요. 그 우주도 예. 사람이 가니까 약 좀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뭐 골다공증 약이든지 그런 거 연구 많이 하거든요. 예. 그 중에 멀미약으로 스코폴라민을 예전에 썼었죠. 요즘은 항히스타민제를 좀 많이 쓰곤 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약간 이 멀미약에 대한 트렌드는 조금씩 바뀌고 있긴 합니다. 그게 헤보나즙이었다. 네, 헤보나즙의 주성분이 근데 스코폴라민이 어떻게 범죄에 악용이 된 건가요? 스코폴라민이 사람을 조금 진정시키는.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다 보니까 특히 남미 지역에서 정말 그게 많이 되는데 유럽에서 조금 사례가 보고되고 있고요. 네. 사람을 앞에다가 불러놓고 네. 세워서 딱 마주친 다음에 입으로 후 불어요. 그러면은 스코폴라민 가루가 사람에 들어가잖아요. 네네. 그럼 그걸 마시는 사람이 네. 순간적으로 멍해져요. 멍해져가지고 대응을 못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쓰러지거나 그러면은 사람 옆에 달려올 텐데 네. 그게 아니라 내가 뭐 하는 거지? 뭐 하는 거지? 아무 생각도 못한 채 앞에서 막 물어보잖아요. 그럼 네. 바로 답을 하는 거예요. 답을 해요. 네, 핸드폰 비밀번호 뭐야?
라든지 네. 계좌이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 그런 걸 카드- 물어보면 엉뚱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맞는 그거- 답을 해요? 예, 그냥 무방비 상태로 답을 아, 하는 거예요. 그래요? 야, 너 카드 어디 있어? 그런 걸 하는 거예요. 2024년에 파키스탄에 이 장면이 한번 찍혔는데 예, 예. 이거는 CCTV에까지 나온 거예요. 어. 시장에서 한 사람이 네. 오다가 갑자기 멈춰서요. 두 명의 남자가 앞에 오고 갑자기 네. 멈춰서서 그냥 봐서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 CCTV로 보면 네, CCTV를 아. 보면 이야기를 하는 것 예, 같은데 예, 예. 이 피해자는 예.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하나도 기억을 못 해요. 근데 보니까 결국에는 지갑이 다 털린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러니까 원하는 답을 정확히 해주는데 자기는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을 모른다고요? 못 한 거죠. 그리고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 대화를 네. 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 사람의 의식이 완전치는 않잖아요. 예. 가끔 이게 살짝 끊어질 때가 있거든요. 어. 그 과정에 의식이 끊었다고 해서 사람이 막 기절하거나 그런 건 또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그 과정에 뭔가 행동을 하는 거죠. 어. 그래서 문제가 많이 되죠. 그리고 그 과정에 이걸 잘못 쓰면 사람이 죽기도 해요. 죽기까지. 예, 죽기도 합니다. 영국에서 어. 한 가수가 이것 때문에 죽은 사례도 있죠.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악마의 숨결이라는 별명도 붙은 스코폴라민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 약물에 취했을 때 그 부작용을 이용해서 과거 산부인과에서는 무통분만용으로 쓰이기도 했다던데 네. 좀 위험한 거 아닙니까? 이러면 참 네. 어처구니가 없죠. 어처구니 없는 거죠? 예, 뭐냐면은 네. 뭐 다 무통분만 하고 싶어 하죠. 고통 없이. 예, 한 통은 너무 크니까. 그래서 많이 썼던 게 몰핀이에요. 아, 예. 19세기까지 음. 몰핀을 많이 썼는데 네. 몰핀이 진통제로서 최고긴 한데 예. 졸려요. 졸려요. 예. 예. 자요. 그 산모가 네. 통증을 없애는 건 좋은데 잠을 자면 안 되잖아요. 잠을 자면 안 되지. 예. 그렇죠. 그 출산하려면 계속 힘을 예, 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몰핀은 어느 정도까지 써야 될 것인가? 그걸 가지고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잘못 쓰면 사람이 잠을 자버리고 안 주면 이제 통증이 계속 나타나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네. 독일의 한 의사가 몰핀 양을 계속 늘릴 게 아니라 몰핀 적당히 주고 통증 조금만 줄이고 그 다음에 스코폴라민을 줘보자라고 한 거예요. 스코폴라민은 기억을 못하는 약이니까. 그렇죠. 기억을 못하는 약이니까 이걸 줘버리니까 네. 산모가 출산할 때는 힘들어하지만 네. 낳고 나서는 잘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용도로 쓴 것도 괜찮겠다라고 하면서 독일에서 많이 사용을 했고 근데 기억을 못하는 게 진통과 같은 건가요? 진통과는 좀 달라요. 우리 네. 지금 프로포폴도 사실 이게 의식하 진정제거든요. 네. 정맥 마취제로 쓰고 있지만 의식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 예. 잠을 안 자고 그냥 말을 하지만 기억을 못하는 거죠. 아. 그 정맥 마취제들이 좀 그런 게 있거든요. 네. 근데 스코폴라민도 좀 비슷했던 거예요. 사람이 기억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네. 기억을 못한 상태에서 뭔가 지갑도 주고 나쁜 범죄에 악용된다라고 했잖아요. 네. 100년 전에는 기억을 못하는 걸 이용해서 네. 무통분만에 사용을 했던 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통은 느끼는 건데 그걸 기억 못 한다는 거죠. 고통을 느끼죠. 물론 좀 줄긴 했죠. 조금 몰핀을 줄긴. 모르핀 쓰니까. 썼으니까. 예. 아. 참고로 지금은 이제 네. 무통분만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고요. 네. 전혀 다른 방식으로 아주 안전하게 아. 쓰고 있으니까 혹시나 걱정하지는 마십시오. 과거의 방식은 올바른 방식이 아니었던 거예요. 네, 예.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1900년대 초에는 이 스코폴라민이 진실의 약으로 쓰이기도 했다. 이건 그쵸. 뭡니까 또? 이게 방금 무통분만에 스코폴라민 쓴다라고 했잖아요. 예. 미국의 한 의사, 로버트 하우스라고 하는 의사가 무통분만에 참가했어요. 아, 그래가지고 산모가 애가 낳는 과정을 자기가 집도를 했습니다. 네. 근데 아빠가 산모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산모는 아직 깨 있어요. 네. 출산은 다 했고 예. 그래도 아직 뭐 잠을 자거나 그런 출산인데 자진 않잖아요. 음. 산모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여보, 애 무게 재야 되는데 저울이 어딨어? 라고 하니까 산모가 정말 힘없이 늘어져 있는 와중에도 여보 어디 가보면 몇 번째 사람이 어디에 있어? 라고 정확하게 답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자기가 답을 했다는 사실을 네. 시간 지나서 기억을 못 기억을 해요. 못 하고. 예. 그러니까 예. 이 로버트 하우스라고 하는 의사가 예. 이거 뭐야? 이 무방비 상태가 되면 무조건 진실을 이야기를 하나? 라고 생각을 한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로버트 하우스는 그 방식을 네. 재소자들에게 혹은 용의자들에게 사용하려고 합니다. 범죄자나 용의자한테 네, 수사 당국에다 이야기를 해가지고 네. 이 이야기 진실의 이야기니까 이제 몰핀도 필요 없어요. 출산이 아니잖아요. 스코폴라민만 투여하는 거예요. 투여해가지고 기발한데? 이 사람이 네. 무방비 상태에서 말하는 거를 네.
받아 적어라. 그럼 그게 증가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진실의 약이라는 게 그 네. 마동석 씨가 진실의 방으로 따라와 할 때 그 진실이구나. 아, 진실을 부르게끔 하는 거죠. 자기 맞습니다. 의식도 못한 채로. 네. 어. 그러니까 예. 처음에는 이게 좀 긴가민가 했는데 네. 소문이 나니까 누가 나서냐 하면은 예. 교도소에 있던 재소자들이 네. 나오는 거예요. 나 진짜 억울하다. 아. 좋은 약 있다면서 그거 마법의 약이라면서 어. 나의 억울함 좀 풀어줘. 아, 결백을 입증하려고. 네, 그렇게 1년간 500건 정도 사례를 집도합니다. 그래요. 엄청난 거. 예. 하루에 한 건 이상이잖아요. 어. 엄청난 거예요. 효과가 있었나요, 그러면? 그래가지고 네, 네. 그 사례를 발표를 하는데 예. 이게 정확하게 진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한 50%밖에 되지 않아요. 아, 말이 50%는 그럼 진실 효과 아닌 게 없다는 거죠. 50%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진실이 효과 없다는 게 50%잖아요. 예. 이거 어떻게 쓰지? 나중에 수사 기법도 좀 올라가요. 예. 한 명의 환자가 이게 보니까 지금에서 우리는 알아요. 이게 아무 말 대잔치 하는 거거든요. 네. 무방비 상태에서 아. 진실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게 아무 생각 없이 아니에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뭐 저울 위치 이거는 맞았던 50%에 들어갔을 그쵸. 뿐이지 항상 네. 정답만 말하는 게 항상 아니다. 정답은 아닌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예. 나중에 수사 기법도 좀 올라가가지고 예. 이 사람한테 똑같은 중요한 질문을 하고 좀 있다가 그 질문을 한 번 더 해요. 네. 똑같은 답이 나오는지 음. 등등으로 음. 뭐 성공률을 올리려고 합니다만 그래봤자 거기서 거기죠. 아하. 이게 법정에서 근거로 쓰려면 네. 99% 이상은 돼야 아, 되지 그렇겠죠. 않겠습니까? 예, DNA 예. 그런 거 생각해 보세요. 유전자 검사. 예. 이거 가지고는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1930년에 이 로버트 하우스가 사망하거든요. 네. 그 뒤로는 이제 이 스코폴라민을 이용해서는 음. 진실의 약으로 더 이상 쓰질 않아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네. 생각을 해보세요. 수사를 할 때 이 사람이 심신미약 상태인지 아닌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네. 멀쩡한 상태에서 답을 드려야 되잖아요. 네. 억지로 심신미약을 만들어서 원하는 답을 아. 얻는다는 거는 사실 고문과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 잠 안 재운다든지 괴롭힌다든지 때린다든지 똑같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유럽에서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즉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는 한 진술은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1920년대부터 이게 유행했을 때부터 유럽에서는 다 거절했거든요. 네, 했었고요. 미국에서는 계속 또 시행이 됩니다. 아. 미국은 이 1930년에 스코폴라민으로 스코폴라민은 끝나긴 했는데 네, 네. 그 뒤에 다른 약물이 또 나와요. 아. 이게 정맥 마취제의 또 다른 약물이 하나 나오는데 네. 그 약물은 좀 많이 써요. 그게 소듐 펜토탈이라고 하는 약입니다. 그것도 재소자한테 쓰는 거예요? 네, 그것도 재소자한테 써. 아, 혹은 지금도 용의자. 써요? 지금 쓰지 않죠. 아, 지금 쓰지 않고. 네, 그게 예, 예. 그 쓸 때도 역시 네. 똑같은 이유로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발언을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많은 반론이 제기되었고 과학계에서는 다 그 약을 인정을 하지 않았는데 미국은 1945년 이후에 냉전 상태잖아요. 네. 그 소련의 문을 열 수가 없잖아요. 예, 예. 그 스파이가 많잖아요. 예. 그 스파이의 입을 여는 용도로 쓴 아,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더 오랫동안 예. 지속됐구나. 더군다나 네. 이 스파이가 자기가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을 못해요. 예. 말을 했다고 생각하면 이제 저쪽 안 모일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말을 했는지 기억을 못하니까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CIA라든지 FBI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일망타진하자 예. 이런 용도로 약을 굉장히 많이 썼죠. 아. 우리가 살다 보면 정답이 여러 개지 않습니까? 그 뭐 과학도 정답이 될 수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윤리가 정답이 될 수도 있는데 네. 그때는 약간 좀 정치 뭐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이념 정말 그 냉전 상태에서 그 극단적인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죠. 뭔가 그 시- 정답을 만들려고 했던 예, 그쵸. 그런 느낌이 좀 네, 들고. 그 시작이 스코폴라민이었습니다. 아, 야, 의약품이 우리 역사에서 이렇게 좀 다양하게 또 활용되고 때로는 악용되는 경우가 많았네요. 참 좋은 목적으로 적절히 쓰면 오늘 소개해주신 약들이 다 우리에게 유익함을 줄 수 있는 것들인데 역시 또 약과 독은 정말 깻잎 한 장 차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의약품으로 벌어진 사건들과 약물의 역사 이야기 나눴고요. 남은 이야기는 다음 주에 백승만 교수님 한 번 더 모시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